암호화폐는 시세의 변동성이 매우 큰데요. 비트코인 투자에서 실패한 영국 투자자를 소개합니다. 우리 돈으로 1억 원을 투자해 5억 원을 벌었을 때 러셀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I think, there was one morning I woke up and I'd pretty much made about £12,000. How did you feel? Absolutely fantastic. Thinking, wow, that's mortgages paid, that's holidays that I've always dreamed of. 처음엔 수십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지난해 11월 가진 돈을 전부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순간은 잠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Why on earth are you panicking? Look, it's going to be fine. Just leave it there. 이런 게 일반 투자자들의 전형적인 마음이라고 행동 경제학자 베네데토는 말합니다. That the market would keep rising since that has been happening so far. So then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get out. 자기 공명 영상에서 투자자의 뇌에 빨간 부분이 나타나면 과도하게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가 당국이 충동을 규제해야 할 때라고 베네데토는 말합니다. 러셀은 결국 투자금을 거의 허공에 날렸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투자를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투박입니다. 어제 실시간 방송 3시간 때리고 오늘 컨텐츠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뉴스는 2018년도 9월 17일 KBS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2018년도 9월 17일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이때입니다. 자, 정말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는 게 이 9월 달인데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 역시도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어요. 큰 수렴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방향성이 곧 나올 것이다. 위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고점에서 오랜 시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반등 좀 줄 때가 됐다라고 이제 투자 시장에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6,000달러 부근에서 3,000달러까지 한 번 더 마이너스 50% 쭉 빠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결국에는 반등 뒤에 또 재차 하락하고 큰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월급쟁이 후에의 삼각지대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월급쟁이? 자, 뭐냐면 삼각지대.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그때 집을 샀더라면, 그때 테슬라 또는 삼성전자를 샀더라면, 이게 월급쟁이 후에 이 삼각지대를 못 벗어나는 건데, 이 뉴스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정말 너무 후회가 된다. 그 1억이 5억이 됐을 때 출금을 좀 하고 수익 실현을 했어야 됐는데, 1억이 5억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어떤 거냐. 휴가를 떠나고 내가 가진 대출금도 갚고 좋은 행복 회로가 이제 뇌에서 막 굴릴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경험을 했고 저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 경험이 주는 교훈은 반드시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된다. 언제? 바로 이런 생각이 들 때. 대출금 갚고 이제 집도 사고 아주 세계 여행도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조심해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대상승전을 맞이할 때 상승전에 나타나는 현상 딱 한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이야기는 안 드릴게요. 뭐 반감기, 기대감 이런 게 아니라요. 일단은 기대감을 먼저 준다. 오랜 시간 하락을 해서 여기서 또 절망, 이제 거의 항복 단계에서 큰 상승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거의 50% 이상을 되돌리는 큰 상승이 나왔어요. 이때 호재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뭐 페이스북 호재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브라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끌어올렸습니다. 이때 브라질 호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저랑 여기서 함께했던 고인물 형님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결국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이제 기다린 것만큼 크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의 기대감을 줍니다. 예, 그리고 오르질 않죠. 호재가 많이 터졌거든요, 사실 이때 당시에. 브라질 거래소,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선물 거래소, CME, 이제 시카고 거래소 말고 기관 거래소라고 해서 벡트 거래소 이런 게 또 많아질 거고, 기대감도 많아지고, 이제 미국에서 좀 주도할 것이다. 중국은 더 이상 암호화폐에 대한 희망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2019년도 한 5월, 6월 달에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면 매수를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뉴스와 함께 적극적인 매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력의 의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력은 고점에서 희망을 주고 저점에서는 절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상과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비트코인의 반등, 그리고 하락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 반등을 줄 때, 이 하락의 절망 속에서 갑자기 ETF가 나왔고, 그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이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때 현상과 저는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계속 놓지 않고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언제 ETF 승인이 될지 모르고, 그죠? 또 시장에 어떤 호재가 터질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끈을 잡고 있는데, 이 마지막 희망마저 조금 뭉개버리는 비트코인의 차트 움직임이 나올 때 거기서 많은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뉴스를 또 보면 좋아요. 자, 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가일 때와 비교해 7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묻지마 투자 광풍이 불었던 작년 초,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보다 가상화폐 가격이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어 가상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2,800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장밋빛 전망이 금세 시들고 당국의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은 70에서 90% 추락했습니다. 자, 이때가 2019년도 2월이에요. 자, 2019년도 2월로 가보면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끝도 없는 절망의 분위기였습니다. 뉴스. 네, 계속 공포 분위기. 2019년도 2월입니다. 이때.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막바지에 치닫는 하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고 마지막 그 지점을 달려가는 그 구간에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모를 추락. 1년 새 77%. 근데 여기서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고 계속 비트코인 100만 원 설까지 결국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두가 저점을 기다리고 망한다는 그 구간을 기다리고 뉴스와 미디어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끝없이 계속 힘들다, 이제 좀 힘들다, 더 이상 희망 없다.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부터 비트코인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뉴스 이후로 3K에서 14,000불까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도달을 하죠. 무려 4배 이상이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상승을 보면서 과연 계속 상승만 봤을까 사람들이? 올라가도 당연히 하락에 베팅할 것이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도 재차 떨어질 때 또다시 하락을 볼 것이고 이때 분위기가 점점 의심의 단계입니다. 뭐야 아니야 떨어질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10,000를 돌파해 네가. 심리적인 저항선 비트코인 10K였습니다. 예, $10,000 어떻게 올라가? 그래서 $10,000 부근에서 비트코인이 9,000불에서 약 $7,400까지 한 방에 내려가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당연히 하락을 보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뭐 선물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야 하락을 해도 어느 정도 반등이 있어. 수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손절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지성 하락만 외치냐? 말은 쉽지. 근데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말은 쉬워. 나도 위로 올라가면은 숏 잡고 싶고 내려갔을 때 롱 잡고 싶고 더 이상 상승하기 힘들 때는 강한 숏 배팅을 하고 싶은데 말은 쉽지만 현재 이 상황 여기 안에 있을 때는 조금 판단하기 힘들어져요, 분위기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상승폭이 2배 정도가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 가는 거다. 이거 하락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큰 뉴스들이 이제 터질 때니까. 그래서 이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고, 비트코인 시장이 아무리 사이즈가 커지고 점점 개미들의 유입이 많아진다 해도 이 대폭락이 나오는 이 하락의 크기는 웬만한 개미는 버텨내질 못합니다. 고점 대비 대폭락이 나오고 나서 흐지부지하고 지금 지지부진하죠. 이 모습이 나올 때는 또다시 우리는 망각을 해요. 그리고 부정을 하죠. 제가 방송을 보면서 인간 지표를 많이 체크합니다. 실시간 방송에서. 비트코인 이번에 상승 못합니다. 그리고 반감기 전에 상승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는 그대로 똑같이 상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항상 반복이 됐었던 내용이고, 지금 개미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내용이 지금 6월 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리 반감기 전에 미리 오른다. 이번에는 69K 뚫을 수 없고 큰 하락을 본다. 바닥은 15K가 아닌 신저가인 11에서 12K가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나는 방금 비트코인이 1억을 가든 2억을 가든 신경 안 쓴다. 어차피 하락으로 돈만 벌면 되기 때문이다. 돈만 벌면 된다. 이런 많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마다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누가 이 상황에서 가즈아를 외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변에서 나오는 잡음을 귀를 막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시장은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가 원하는 원점으로 가는 그 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물론 힘들지. 9월 25,000달러 깨면서 22,000, 3,000도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여러분들 대처를 잘 하시면 돼요. 그때 분위기를 또 보면 돼요.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하락이 나올 때는 항상 망설여집니다.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지 못하게 해. 자꾸 주변에서 말려. 어떤 유튜버도 얘기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하락이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저는 하락이 나오면은 비트코인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락할 때는 사면 안 된다고 하고, 올라가서 진정세가 나올 때는 적극적으로 또 사야 되는 거야. 정말 반대적으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얼마 전에 뉴스 또 있어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많아요. 유럽에서 비트코인, 어디죠? ETF 승인하고. 이런 것도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그냥 아예 신경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글로벌 자산이 될 것이다. 유럽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자금이 들어갈 거고. 예. 근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제 아무리 이 시장 안에서는 그 어떤 이야기도 먹히는 지금 구간이 아니라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근데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 투자 실패보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 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자꾸 이제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무지성 상승을 외쳐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공포감을 주면서 여러분들 전액 현금화하시고 비트코인 신저가를 기다려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근데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현물로 저도 1년 이상 지금 모아간 입장에서 왜 나는 물려도 팔고 싶지가 않지 도대체? 이 구간에서는 심리적으로 여기서 더 빠진들 그냥 온몸으로 다 때려 맞고 싶지? 이제는 그 정도 몸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맷집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막 팔기가 싫은 거야. 설사 여기서 마이너스 50%가 가든 비트코인이 15,000달러 부근을 가도 나는 이 하락분을 그대로 다 얻어맞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좀 더 사가지고 비트코인 평단가를 20K에 딱 세팅을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애매하게 좀 평단가가 돼 있긴 하나 차라리 큰 하락이 나와서 많이 매수해가지고 우리가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 들고 간다면 여러분들 버텨내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시겠지만 제 방송을 보시고 어느 정도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로 보면은 제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비트코인 25,980달러인데요. 뭐 주봉상 지금 현재 그림은 좋진 않아요. 여전히. 자꾸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 22평에서 밀리고 있고 월봉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월봉 자체가 여기서 들어 올리는 것도 그림이 이쁘진 않지만 어쨌든 12평과 요 밑에 이 밑꼬리를 또 다는 구간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한번 체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월봉은 한참 남았기 때문에 23,000불을 기억하시면 돼요. 23K 초반 요 매물대 23,000 후반 23,000 후반에서 23,000 요 구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밑으로 꼽으면 그 정도 가격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 9월에 또 추석이고 대목이죠. 9월 또 우리가 아픈 날이었잖아 항상 9월은 그죠? 작년 9월 예, 흔들어 제끼는 23,000에서 막 흔들어 제끼는 구간이었잖아요. 아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었는지 예, 이렇게 이 구간이잖아요. 그죠? 정말 무서웠던 구간. 그래서 뭐 9월은 증시 조정과 비트코인이 9월에는 항상 하락했던 시기였다.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 이번 하락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매수의 기회를 본다면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한번 크게 하락 한번 해라. 그 하락이 저는 비트코인 마지막 하락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하락을 안 하고 공사를 한다. 바닥 공사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그러니까 저는 결국 버텨내는 구간도 여기서 버티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버텨내는 구간도 일부 비트를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저는 횡보하는 구간에서 사긴 싫지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 공사가 길어진다면 마치 예를 들어 이 구간처럼 예, 여기서 저는 착각을 많이 해서 꽤나 많은 물량을 샀지만 이 한파동이 더 내려왔을 때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한다? 그러면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 현물을 매수해도 되고 아니다 한번 10% 정도 사보고 나는 정확한 방향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쉽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더 사야 되는지 쉽지 않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가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분할 매수가 하락이 나올 때마다 세팅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 머무를 때부터 야금야금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 계속 이렇게 막 하락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또 올라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내려온다 해도 이런 무수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용기를 가지시고요. 시장 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월요일인데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 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